늦은 밤 오토바이 한 대가 깜깜한 도로 위를 다급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튼 오토바이, 앞서가던 차량을 향해 경적을 빠방 울리는데요. 서요. 서요. 경찰 신고할 거니까. 혹시 뭐 잘못하신지 아세요? 제가 경찰 부를 건데 뭘 잘못하는지 모르세요? 차량을 급히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 남성.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방금 보신 그 장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저 사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한 부부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5일 새벽 2시 반에 이 제보자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 부부는 각자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남편만 배달 일을 하셨었는데 이 아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약간 짬이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배달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고 아내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두 분이 멀지는 않게 가까운 곳에서 서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쯤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로 남편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던 걸까요? 당시 상황, 남편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새벽 한 2시 좀 넘었을 텐데 어떤 그 차에서 그러니까 비비탄 총을 맞았대요. 이제 그 차량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이제 도주를 한 거죠. 명지대 근처거든요. 약가 주변인데 젊은 애들인 것 같아요. 1년씩도 없는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 총을 맞고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한 4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달을 저도 하고 있었고요. 저한테 전화를 와이프가 줘서 일단 배달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한번 쫓아가 봐라. 자, 그러니까 낯선 차량에 남성들이 있었고 그 차량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아내를 향해서 비비탄 총을 발사했. 이게 새벽 2시 반입니다, 양 변호사님.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아내분은 이제 배달콜을 받고 식당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고 맞은편 반대편에서 검은색 차량이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이 남성이 비비탄 총을 꺼내서 아내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 허리 부분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분은 그때 당시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일단은 아내에게 가해 차량 쫓아가라. 그러고 나서 급히 또 남편도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자, 남편이 달려오기 전까지 아내분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그 차량을 계속 뒤쫓으셨대요. 자, 그 과정에서 아내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잡아봐라.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골목길로 이제 막 유인하듯이 천천히 이제 자전거가 오면은 남바가 보일 듯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느리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또 한 바퀴 돌아서 어쩌나 반응을 보려고 또 뒤쫓았는지 어쩌는지 또 발견을 했대요, 와이프가 그 차를 파킹하는 척 하면서 또 와이프가 다가니까 또 도망을 가더래요. 자, 보신 것처럼 잡힐 듯 하면 도망가고 잡힐 듯 하면 도망가고 마치 약을 올리는 것 같았다고 하시는데 그때 다행히 남편분이 딱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비비탄을 맞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셨던 아내인데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 사이에 남편이 이제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아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는데요. 골목길로 도주하던 차를 따라서 아까처럼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비탄을 쏜 차가 맞는지 확인을 한 뒤에 남성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다. 너네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운전석에 탄 남성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112에 전화를 해서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느라 살짝 앞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틈을 타서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경찰에게 차 번호를 우선 불러줬고요. 결국 남성들은 도주하고 이 제보자 부부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로 아내가 비비탄을 맞는 장면까지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이 확보한 골목 CCTV 영상을 보니까 저 차량에서 그 장난감 총이 차 밖으로 나와서 아내를 향해서 그 총이 향해져 있는 모습을 경찰이 확인했고 이 제보자 부부도 경찰서에서 그걸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못 잡았어요? 자, 파출소에서 1시간 넘도록 이 부부가
제보자 부부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을 좀 잡히기를 기다렸는데 한 중년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왔다고 해요. 차주였어요, 차주. 차주인데 이 차주는 사실은 이 운전하고 장난쳤던 20대 초반인데 예. 그 사람의 아버지로 보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들은 전화가 안 돼서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상하고 또 바디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인정은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하고 얼굴 똑같으니까 친구들. 나중에 이제 그 운전자들 파출소에 옵니다. 운전자하고 친구 아들이죠. 이 제보자 부부가 딱 마주쳤다고 해요. 예. 근데 하는 말이 오히려 내가 안 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뭐라고요? 내가 안 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제보자 부부에게 뻔뻔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교수님, 네. 아니 저 상황에서 할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요. 뭐 자기 안 썼다고 우기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저런 태도를 어떻게 좀 막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경찰서고 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제보자 부부도 이 태도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파출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한테도 일단은 집에 돌아가 있으셔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허탈하고 속상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뒤척였어요. 간신히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가해 남성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 데리고 사과도 하고 싶고 합의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가해 남성과 만나기 힘들어해서 이 남편하고 이 아버님과 만났는데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 아버님과 다시 통화가 되기는 했는데 이 아버님이 저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모님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전거 바퀴 조준한 거고 딱 한 발 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전거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자전거 바퀴를 쐈다는 게 더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뭐 사람을 쐈던 자전거 바퀴를 쐈던 다 누군가를 쏘려고 했던 건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희 제작진한테 그 가해 남성의 아버지가 이 자전거 바퀴를 쏘려고 했던 거지 그 여성분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그리고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장난감 비비탄 그 플라스틱 뭐 총알 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닌 것이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해병대 군인들이 비비탄으로 막 개 죽였잖아요. 요즘 뭐 어떤 총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파괴력이 센 것들도 있고요. 그 파괴력을 떠나서 새벽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운전석에서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서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요. 저기서 뭐 넘어지거나 뭐 다른 쪽으로 향해서 크게 안 다친 게 정말 천만다행일 정도의 상황이고요.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총알을 발사한 것 자체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미 범죄가 되는 겁니다. 특수폭행은 이미 성립을 하고요.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저 트라우마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정신과 진료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이 제보를 주신 이유가 너무 이제 초범이고 20대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이 가볍게 끝나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다라는 건데 검찰 송치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진료받고 있는 내역이라든가 진단서를 처음에 신고했던 파출소 통해서 검찰 어디에 접수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탄원서 형태로 제출을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부에서도 이 일과 관련된 이제 형사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따로 민사소송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금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가능한 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부 두 분하고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내분이 그 충격에 너무너무 무섭다면서 말씀을 제대로 잊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남편분과 거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을 쏜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사냥감이 된 수치심을 느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내 골목에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시민들과 함께 이리저리 바닥을 살펴봅니다. 지난달 17일 길가에 서 있던 남성이 달리는 외제차에서 날아온 비비탄에 맞은 겁니다. 그냥 질주 쌩 지나가니까 여기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비켜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몸을 뒤로 반사적으로 피하는 거죠. 외제차를 탄 남성들은 이렇게 뒷좌석 창문 틈으로 시민을 향해 비비탄을 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 김모 씨의 배에는 비비탄 자국 3발이 한 달이 지나도록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당시 느꼈던 비참함과 수치심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확장대소를 하면서 쏘더라고요. 길거리 사람들을 사냥감 연주가 아닌 거 마냥 목표물을 향해서 사격하듯이. 이틀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힌 운전자와 비비탄 공격을 한 남성은 19살과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차를 빌려 끌고 나왔다가 장난감 총 조준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우발적이 아니고 다 그냥 사물을 쏠라 그랬었는데 사람이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도 20대들이 벌인 비비탄 무차별 난사로 행인 6명이 다치는 등 장난감 총 악용 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